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프로야구 관중 1000만을 돌파했죠. 이렇게 스포츠 관람이 이제 하나의 여가 생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청주를 연고로 하는 충북 청주FC가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 총 4개의 홈 경기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은 경기들을 충북 청주FC는 충북 도민을 즐겁게라는 콘셉트로 관중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네. 충북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무료 입장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충북 청주FC가 더 많은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팀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 한번 해보면서 우리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윤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 다녀왔을까요? 네, 요즘 예의범절 바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교걸, 유교보이라고 하죠. 교과서에서도 분명 배웠고 또 이렇게 일상에서도 종종 쓰는 말이지만 유교가 뭔데? 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를 테마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자연이 아름다워 선비들이 사랑한 고장, 괴산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로부터 바른 인간이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교의 가르침. 오늘은 제가 그 유교의 가르침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이곳에 왔는데요. 여기는 바로 괴산입니다. 이 괴산에는요, 곳곳에 가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여행을 안내해 주실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교 여행을 소개할 괴산군 문화관광 해설사 오성인이라고 합니다. 괴산하면 주로 산마기의 길이나 맞아요. 또 얼마 전에 개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시는 충북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오늘은 새로운 유교 문화 여행지를 소개를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혜윤 씨, 그러면 가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가보실까요? 삼국시대부터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한 사상 유교. 특히 한국의 유교는 고대 중국에서 발원한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후 오랫동안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유교. 오늘은 유교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괴산에서 찾은 첫 번째 유교 여행지, 바로 연풍면에 자리한 고즈넉한 향교인데요. 근데 지금 향교 앞에 여기 비석이 하나 있네요. 그러죠. 네, 하마비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 향교는 공부하는 공간이거든요. 정숙을 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말에서 내려서 정숙하게 걸음을 걸으라 이런 그 의미입니다. 옛날엔 말도 타고 가마도 타고 왔겠죠. 그럼 이곳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그런 표지석입니다. 이게. 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예의를 가르쳤던 유교. 그런데 여러분, 유교가 어떤 사상이지 하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뭐 유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조선은 유교의 나라 이거 워낙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교가 뭐냐라고 하면 선뜻 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사실 유교는 종교냐 학문이냐 이렇게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인 공자가 체계화해 놓은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는지요. 아니면 조금 쉽게 풀으면은 충효 절의를 갖다가 중요하게 강조를 갖다가 해놓은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유교지요. 이 연풍향교는 중종 10년인 1515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전쟁에 불이 타고 곳곳이 훼손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복원한 끝에 지금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그래도 과거의 모습을 잘 고증한 덕에 옛 향교가 어떤 형태였고 또 어떤 기능을 했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 현장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 향교가 우리 학교처럼 큰 건물 하나로 이루어진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여러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잖아요.
첫 번에 홍살문을 갖다가 들어와서 내사문을 들어오면 명륜당이 있고, 그다음에 동제와 서제가 있고, 내산문을 갖다가 열고서 들어가면 대성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향교는 거기가 같은 모형의 설계를 가지고서 지었어요. 전학 후묘라고 해가지고서 앞에는 공부하는 장소가 있고 뒤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가 대한민국 향교는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서 있거든요. 뒤로는 푸른 산을 병풍 삼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친구 삼아 열심히 공부했을 조선의 유생들. 어쩐지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도 한데요. 이게 이제 명륜당,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강당이요, 강당.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강당이지, 강당. 지금 보기만 해도 뭔가 그 유생들이 책을 읽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이곳에서 많게는 30명 정도가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정육품과 정구품의 교수와 훈도가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생들은 여기서 주로 어떤 공부를 했나요? 주로 충효절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겠죠. 예, 뭐 공자의 말씀도 공부를 갖다가 가르침도 받았을 테고, 또 이 규모는 정면이 3칸이고 옆면이 2칸, 이런 집은 보통 6칸짜리 맞배 지붕이라고 건축 양식은 이야기하거든요. 이 안에가 강당 구조로 돼 있어요.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앉아가지고서 훈장님, 선생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공간이지요, 이게. 서원이 사립학교라면 국립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향교. 조선시대 곳곳에 향교가 세워지면서 우리 민족이 전문적으로 그를 깨우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렇게 작은 마을에도 이 정도 규모의 학교가 세워질 정도였으니 조선시대 공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안 되는 거다. 요거 자체가 이제 내산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산문이라고, 이제 이 공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을 들어가는 거지, 내산문. 대성전은 향교의 또 다른 역할, 제사를 지내던 공간인데요. 여기 이렇게 대성전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여기는 그 향교마다 달라요. 여기에 모시는 위패라든가 모시는 성현들의 위패가 숫자가 달라요. 5성 22현을 모시고 27분의 성현들을 모시고서 춤추르다가 유림들에 의해서 향사를 받던 곳이죠. 왜 여기에다가 성현들을 모시느냐 하는 것은, 옛날에 유생들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잘 받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교육과 제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했던 향교는 가보개혁 이후 제사의 역할만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곳을 쭉 둘러보니까 보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죠. 또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곳의 그 향교는 1515년경에 창고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증수도 여러 번 거쳤고, 특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1950년 한국 전쟁 때 명륜당과 동제와 서제가 폭격을 맞아서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증수가 된 것이죠. 동란이 끝난 다음에 공부도 했던 적도 있고, 또 그래서 이곳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03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연풍향교의 문을 살며시 닫아두고 찾은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박상진 효자문입니다. 조선시대에 귀감이 될 정도로 효를 실천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인데요. 박상진이란 분은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유교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효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죠. 요게 그 효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라고요. 이것이 고종 28년에 지극한 효행을 한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효자 비를 갖다 받게 됐는데요.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조선 시대의 그 선비였던 박지겸 선생의 구대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위중한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시게 되자 그때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잖아요, 마땅히. 그래서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서 그 피를 먹여드리면서 아버지가 연명하시도록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들이 후일에 궁중까지 전달이 돼가지고서 아, 이런 훌륭한 효자가 있느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아들의 효심, 왜 100년이 넘도록 그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조의 효심을 마음에 새기고 걷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에 다다르게 된다는데요. 와. 들어서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공간. 이곳에서는 이제 유교의 또 다른 서울대 가르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꽤 오래돼 보이는 곳이 보여요. 근데 이게 정자인가 봐요. 맞아요. 이것이 1614년경에 지어진 애한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쁜 정자거든요. 박지겸 선생이라고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을 갖다가 의주까지 호위무사를 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별자라는 계급을 갖다가 받고서 근무를 갖다 하다 낙향을 해가지고 이곳에 내려와가지고서 이 애한정을 갖다가 짓고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시도 쓰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아까 저희가 효를 배웠다면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춤을 배워야 되겠죠. 예, 박지겸 선생님께서는 아무 계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왕을 임진왜란에서 구하고자 의주까지 호위무사를 해서 자청을 해서 모셨던 어떤 분은 그런 그 강인한 춤의 정신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 와서 또 배워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꿈꿨던 박지겸 선생. 낙향한 후에는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후학들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는데요. 전쟁을 겪으며 그저 평화를 꿈꿔왔던 그의 바람을 고스란히 담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의와 효, 충, 유교의 배움을 따라 즐겨본 괴산여행.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어쩐지 마음이 차분해졌는데요. 옛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 유교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괴산에서 유교 여행을 하면서 어진 마음, 충, 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니까 저 마음이 정말 이제 부자가 된 것 같고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좋아요. 우리 괴산에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서 빈 머리도 채워가시고 마음도 넓게 훈훈하게 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그런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층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곳 괴산에서 유교 여행 꼭 즐겨보세요. 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 유교 문화를 따라서 떠나는 여행은 처음이었는데 네. 함께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유교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의나 효, 충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네, 저도 정말 여행을 하면서 선조들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었는데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부했었던 유생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향교,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셨던 그 아들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효자비, 그리고 전쟁 중 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모셨던 선비의 모습까지 만날 수 있는 이 정자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유교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곳들 정말 많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면서 유교의 의미를 되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괴산에 유교 여행 만나고 나니까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유교 문화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가까운 유교 문화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네요.